머나먼 미래 생명의 씨앗은 기프트란 행성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대륙의 행성의 60%를 차지하고 위성의 크기가 본 행성과 거의 동일한 신비한 행성. 이 행성에서만 나오는 기프트 지움이란 광석은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만능 물질로 기프트는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땅이 됐지만 이 땅의 지성체들은 기프트 채굴을 둘러싸고 수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과오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회는 하나로 통합됐고 지금 이 땅의 생명체들은 선물과도 같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취미로 광석을 캐는 소년 소우과 아마기. 희귀한 광물을 캐기 위해 매일같이 탄광에 드나들지만 희소성이 높은 광물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터 오늘도 별다른 수확 없이 탄광을 나왔는데 돌연 붉은 빛이 소우고에게 떨어졌고 정신을 차린 소우고의 손엔 의문의 붉은 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どうもただいま。おお、おかえり。そうご、今日も朝から炭鉱跡か？まあね。 소우고의 양아버지 하지메 도몬, 소우고의 엄마와 직장 동료 사이였는데 소우고의 엄마 에나 아마기가 사고로 죽은 뒤 10년이 넘게 그녀의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待て！何？早く出すのよ。え？うわっ！ 소우고의 소꿉친구이자 거대 기업의 딸인 카온 란체스터는 정략 결혼 상대인 로만 발로프에게서 열심히 도망치는 중이었는데 로만은 가문을 중시하는 엄청난 나르시스트로 누가 봐도 결혼하기 싫은 오라를 풍기고 있습니다. 저런 옷 디자인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 로만을 따돌리려다 탄광으로 추락한 소우고와 카온. 운 좋게 둘만 있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역시나 카온은 소우고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カウントダウン始めます。3、2、1。ファイヤー！ 한편 기프트 행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어떤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 폭발의 여파는 탄광 안에 있던 소우고와 카온에게까지 닿았고 소우고와 카온은 폭발한 탄광 안에서 거대한 붉은 돌을 발견. 거대한 붉은 돌이 소우고가 갖고 있는 작은 돌과 반응하자 순식간에 작은 결정으로 흩어졌습니다. 돌에서 나온 작은 소녀. 상황을 정리할 새도 없이 군의 굴착병기가 들이닥쳤는데 군의 정보에 의하면 소우고가 안고 있는 소녀에게서 목표 광물에 신호가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바이페달 아머를 막아선 의문의 거인. 식별불명 병기에 등장해 지휘관인 가스 스튜어트가 거인을 막기 위해 직접 출동했는데 거인의 장갑은 실탄으론 흠집 쫓아내지 못하며 힘과 기동력 모두 대장기의 스펙을 아득히 상회했습니다. 전투하다 말고 소우고 일행을 구한 거인. 거인은 소우고 일행을 구하고 빛과 함께 사라졌고 만신창이가 된 소우고와 카온은 뒤따라온 로만에게 구출돼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いっただきまー。あ 이제야 눈을 뜬 신비한 소녀. 지능은 영유아 수준인 듯하고 할 줄 아는 말이라곤 타인의 말을 따라하는 것뿐. 당연히 신원은 알 수 없으니 경찰이나 군대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었고 소녀에게 반한 카온이 소곤의 집에서 잠시 소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これって土門の漬物石？一緒にせんでくれ。 한편 행정부의 중역이자 군을 이용해 리마라는 광물을 찾던 갈프 존보일은 거인에게 맞서 리마를 탈환할 특수부대를 모으기 시작했고 전쟁에 사용하는 고성능 바이페달 아머를 가스 스튜어트에게 선물했습니다. 酸化した被膜を削って。 풍선으로 만든 뱀처럼 생긴 생명체 페리아를 지켜야 한다며 난동을 피우려던 찰나 소녀가 헤어드라이기를 피해 소고의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ドライヤー慣れてないのかも。ロリコン。ちげえよ。ロリコン。 유독 소고를 잘 따르는 소녀. 한창 실랑이를 하는 사이 풍선뱀이 사라졌는데 다음날 당당하게 소고의 가랑이 사이에서 등장했습니다. そう。私がカオン。フェリア。そう。あなたはフェリア。 육아에 맞들린 카온 덕에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아진 페리아.
저번처럼 염동력으로 음식을 옮기려고 했으나 소우고 가랑이 사이에 있던 풍선뱀이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고 소우고의 손등이 빛나며 지난날 봤던 거인으로 변했습니다. 朝ごはんぐらいで怒るなんて器量が小さいじゃもん。はあ、人の家壊しといてよくもそんな偉そうに。 이 친구의 이름은 모우라, 페리아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하지만 어째서인지 거인으로 변할 수 있는 열쇠는 소우고의 손등에 새겨져 있었고 자신과 페리아의 정체에 대해선 입을 꾹 닫고 있는 이상한 생명체였습니다. 페리아가 초능력을 쓸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는 모우라. 모우라의 말에 따르면 페리아의 힘은 평소 자신이 맡고 있지만 의외로 페리아가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그럼 못 막는 거 아닌가? ナポエタお待ちました。やあ、すごい。 진짜 못 막고 있네. 페리아의 귀여운 폭주도 감상 포인트지만 지금은 다가올 태풍을 대비해 지붕을 수리하는 게 우선. 로마는 지붕 수리를 도와준다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바이페달 아머를 끌고 왔지만 운전 미숙으로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さあ私が焼いた肉を食べたまえ。うまいに違いないぞ。なぜならこの私が焼いたのだから。 여차저차 수리를 끝내고 파티를 즐기는 소우고 일행. 페리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일행은 이런 일상 속 비일상이 마냥 즐거울 뿐이었습니다. そうごあれ、一人？ 평온을 깨고 등장한 가스의 부대. 페리아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페리아를 납치했는데 다행히 모우라가 페리아에게 자신의 조각을 붙여놓은 상태. 소우고는 모우라와 함께 페리아를 구출하러 갔습니다. この中じゃもん。 페리아가 잡혀있는 육상 전함에 접근한 소우고. 모우라가 변신해 전함에 뛰어들었지만 모우라의 조각이 완전치 않아 힘을 온전히 낼 수 없었고 가스가 받아온 신형 바이페달 아머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전력을 밖으로 유도하고 소우고와 합류해 페리아를 찾는 모우라. 페리아는 항공기를 통해 리프트 행정부로 이송될 찰나였는데 구해주러 온 소고를 보자 페리아가 난동을 피우기 시작. 결국 군인의 심기를 건드려 페리아는 군함 아래로 추락했고 페리아의 위기를 감지하자 소우고의 문장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일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신한 모우라. 비행 능력에 원거리 빈병기까지. 가스는 드디어 호적소를 만났다며 기뻐했습니다. 병력을 무력화시키고 전역을 벗어난 모우라. 모우라는 페리아와 소고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成長し始めたのはフェリアから力が溢れ出したのが原因じゃもん。溢れちゃいました。 갑자기 페리아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 소고와 카온. 사건의 발단은 역시 급격하게 성장한 페리아에게 있었는데 지난 전투를 통해 페리아의 힘은 각성 상태에 들어갔고 이 힘을 제어해 페리아의 과도한 성장을 멈추려면 모우라가 알고 있는 심연의 재단이란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꽤 긴 여정이 될 수 있기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했지만 소우고는 일말의 고민 없이 페리아를 위해 재단에 가겠다고 했고 카온 역시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방해꾼은 진즉에 제거하고 차까지 훔친 카온. 근처 마을에 들러 결혼식까지 구경하는 편안한 여행이 될 줄 알았지만 페리아의 신호를 확보한 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리마 확보를 구실로 마을에 들이닥친 바이페달 아머. 파일럿을 죽이지 않는 모우라가 물량에 못 이겨 상당히 고전하는 동안 설상가상으로 페리아와 카온이 위기에 처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실루엣이 카온을 구해줬습니다. 我が名はロマン・バロフ。バロフ家の名にかけて花嫁を救いに参上した。 의외로 먹히는 조종관 연타로 카온과 페리아를 구한 로만. 군의 바이페달 아머들은 페리아의 안전을 확인한 모우라에게 완전히 무력화됐고 군을 퇴각시킨 소우고 일행은 귀중한 전력이라고 주장하는 로만과 함께 심연의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のふくよかでスパイシーな香り。 여행엔 항상 공복이 따르는 법. 모으라는 식량을 찾다 칼에 든 냄비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몰래 소호고 일행을 쫓아온 도모네 냄비. 양아들이긴 하지만 말없이 가출한 아들을 타박하지 않고 일단 아들과 친구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줬습니다. 香りは熟れたパリミアの実に似てるな。火を通せば食べられるか。 잠시 옛날 생각에 잠기는 도몬. 도몬은 왕년의 엘리트 군인으로 수많은 전장을 헤쳐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우연히 가스 스튜어트를 만나 위기를 극복했고 가스는 도몬을 스승님처럼 따르며 함께 전장을 누볐습니다. 論文を読んでくださった方ですよね。エナ・アマニです。はじめまして。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동료 겸 상사인 갈프 존보일의 밑에서 일했는데 이때 도몬은 임무 수행을 위해 에나와 만났습니다. この研究のことを嗅ぎ回ってる連中がいるって話を聞いた。あんたも気をつけろ。 에나가 연구하는 건 기프트 밖에서 온 미지의 광물 리마에 관한 것이었는데 에나의 연구에 따르면 리마는 기프트 지운보다 수십 배 혹은 수백 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이며 이것을 채굴하고 정지할 수 있다면 기프트는 더욱 풍요로운 행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できた。これがルシファー。 에나는 연구 끝에 리마를 정지해냈지만 신에너지 개발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정제된 루시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양동작전을 이용해 호위병력을 밖으로 빼낸 뒤 에나의 실험실을 습격했습니다. 수류탄과 함께 흔적도 남지 않은 에나의 시체. 분노한 도모는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루시퍼 샘플을 되찾았고 이후 군인을 그만두고 소호고를 데려와 마을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人は簡単に死ぬ。どんなに悔やんでも戻ってはきやしないんだ。 소호고마저 에나처럼 이럴까 살짝 거칠게 소호고를 대하는 도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호고는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なあ、うん。やっぱり俺フェリアを放っておけない。 도몬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만 자신도 그만큼 페리아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에 재단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하려는 소호고. 페리아를 생각하는 소호고의 마음에 모우라는 조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種は命を芽吹かせるのにふさわしい星に降り立つと星の化身となって命を育む天使を誕生させるんじゃもん。 머나먼 과거 기프트가 척박한 행성이었던 시절 우주를 떠돌던 생명의 씨앗이 행성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페리아는 기프트를 풍요로운 땅으로 만든 생명의 뿌리, 모우라는 천사라는 생명의 뿌리를 지키는 가디언. 모우라가 넌지시 쉬면의 재단에 관한 정보를 흘린 건 페리아가 이대로 계속 힘을 사용하다간 힘이 고갈돼 메말라 버리기 때문. 페리아는 기억이 없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모우라는 성장 억제를 핑계로 페리아의 힘을 보충할 수 있는 재단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한편 아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도모는 직접 갈프와 만나 한판을 짓기 위해 잠시 과거 전후의 통행증을 훔치러 왔는데 가스는 차마 동경했던 도몬을 쏠 수 없었습니다. あんた悪いけど車から。 기껏 훔쳐온 통행증은 무용지물이었고 총격전을 벌이다 상처를 입은 도몬. 최소한의 응급처치 후 자신의 상관이었던 갈프 존보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コチニールの記念墓地で待ってるとそう伝えてくれないか。かしこまりました。 갈프가 부재 중이었기에 비서에게 메시지를 남긴 도몬. 도몬이 도시에 있는 에나의 묘지로 향하는 동안 재단으로 향하는 소호고 일행은 도몬을 찾아 헤매는 가스 부대와 격돌했는데 가스 부대는 모우라와 전투를 위해 기체와 무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고 모우라 혼자 일행들을 지키면서 완전 무장한 군대와 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심부를 정확히 꿰뚫린 모우라. 페리아까지 잡힌 상황에서 동료들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소호고는 목숨을 걸고 모우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力を貸してくれ。 손등의 문장과 함께 모우라에 탑승한 소호고. 기존의 꼬리였던 부분이 창으로 변화했고 가뜩이나 빠른 기동력은 한층 더 상승. 열세였던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고
가스의 바이페달 아머를 완전히 격추시켰습니다. 相互はさ、いい男に育ったよ。 에나의 묘지에서 갈파를 기다리는 도몬. 에나에게 소고의 성장기를 들려주고 잠시 추억에 잠겨 있었는데 돌연 도몬의 눈앞에 에나가 나타났습니다. 도몬을 살해한 갈피의 비서.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비서의 정체와 함께 이야기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相互と触れるとね、なんだか熱くなってここがドキドキするの。 조금씩 사랑이란 감정을 알아가는 페리아. 카오는 한편으로 섭섭하면서도 페리아의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カオ、婚約は解消だ。君には自分の気持ちを尊重してほしい。 이제야 정략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로만. 미지의 위험이 도사리는 상태에서 소고를 향한 카온의 마음을 존중하는 로만이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카온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ようやく到着だな。ついて終わりじゃないわよ。気を緩めないでよね。 마침내 도착한 심연의 재단. 수립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이제 재단의 중심부에서 페리아의 힘을 재충전하면 됐지만 지금이 바로 갈프가 기다려오던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재단의 기동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검은 가디언. 모우라와 소고가 검은 가디언과 맞섰지만 검은 가디언의 힘은 모우라와 소고를 아득히 앞서 있었고 그는 페리아가 자신을 따라와 준다면 모우라와 소고를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フェリア、今助けるから待ってて。ついてこないで。 모우라와 소고를 두고 그대로 사라진 페리아. 설상가상으로 도몬의 사망 소식이 이제야 소고 일행에게 들려왔고 소고는 도몬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私は今すぐフェリアを助けに行く。あんたはどうするの？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어른이었던 카온. 눈물을 흘리는 건 모든 일이 끝난 뒤 지금은 검은 가디언을 추격해야 할 때였습니다. 本当に生きているようだよ。壊してしまうのが残念だ。 검은 가디언에게 이끌려 갈프 존보일에게 끌려간 페리아. 갈프의 목적은 존재 자체가 리마인 페리아를 정죄해 막대한 양의 루시퍼를 얻는 것. 그는 그것이 이별에 살고 있는 모든 지성체들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모우라가 느끼는 페리아의 신호를 따라 행정부 연구시설에 도착한 소고 일행. 연구실 주변엔 의문의 베리어가 쳐져 있었는데 이 베리어 안에선 모우라가 가디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なんだよ。静かに。バイペダルが来るじゃもん。 소고의 의식에서 잠깐 얼굴을 비췄던 모우라의 진짜 모습. 소고와 모우라가 시설 안에 있는 페리아를 찾아 나섰고 로먼과 카오는 시설을 덮고 있는 베리어를 파괴하러 갔습니다. 天使の御霊を果てまで純化し結晶としたルシファーの賭けだ。 지하에선 페리아의 정제 작업이 시작됐고 갈프는 시설에 접근하는 에나의 아들을 친히 이곳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갈프까지 제거한 행정부의 비서. 몸을 변화하는 능력은 모우라와 흡사해보였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졌다며 모우라와 소우고를 이 자리에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我が本懐は桃源理想郷たる新たな星輝かせること。 모우라와 비서가 전투하는 동안 로만 일행은 멋지게 베리어 발생기를 파괴했고 모우라의 가디언과 검은 가디언의 사투가 시작. 저번처럼 가만히 당하고 있을 소고와 모우라가 아니었고 이번에야말로 페리아를 검은 가디언에게서 구하고 검은 가디언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相互だ。 감동의 죄도 잠시 검은 가디언은 이번엔 페리아가 아닌 소고를 자신의 안에 가뒀는데 그는 소고가 바로 운명의 열쇠라며 소고를 데리고 행성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땅의 별이라 불리는 기프트의 위성이 기프트로 다가왔고 행성의 인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상에 이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라도 자신을 구하러 왔던 소고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힘을 모우라에게 주입하는 페리아. 모우라는 제3의 형태로 무장했고 페리아와 함께 검은 가디언을 따라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우주에서 맞붙게 된 두 대의 가디언. 모우라는 검은 가디언 또한 별의 수호자란 걸 직감했는데 과거 검은 가디언이 지키고 있었던 건 기프트의 위성인 땅의 별, 머너먼거거, 지구라 불린 인류의 고향이었습니다. いつしか星を覆い尽くすほどにはびこった奴らは星を主の力をも食いつぶし 별의 생명을 불어넣는 천사를 죽인다면 별의 멸망은 자명한 미래일 터. 하지만 지구의 인류는 끝없는 탐욕으로 천사의 힘을 독점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별 전체가 멸망하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ギフトも必要ない我自身にて新たな星を生み出し今こそ星の天使として君臨する時 행성을 잃은 가디언에게 어느 날 기프트가 눈에 들어왔고 그는 기프트에 있는 천사의 힘으로 오로지 자신만이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건 당연히 천사의 힘을 편취하는 것이었지만 생명을 뿌리내리는 힘을 갖고 있는 건 천사 본체가 아닌 천사에게 새겨진 별의 열쇠. 과거 우연히 페리아에게서 소호고에게 옮겨진 손등의 문장이었습니다. 力を奪われた抜け殻謎に何ができようか 페리아의 힘은 이제 거의 고갈된 상황. 이대로 가면 기프트의 붕괴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소호고 또한 구할 수 없었습니다. 페리아에게 남은 마지막 조각. 페리아와 모우라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검은 가디언에게 부딪혔습니다. ずっと相互を見てるよ。大好き相互。 ああ、また石探しだよ。 다시금 평화가 찾아온 기프트. 로먼과 카오는 결혼에 골이 늦고 도문의 가게는 제자였던 가스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페리아는 열쇠와 두 가디언의 힘을 흡수해 기프트와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는 붉은 혜성이 됐고 소호고가 언제든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드넓은 우주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코멜 루시퍼였습니다. 모우라가 처음 변신한 형태와 기스 부대가 이끄는 바이페달 아머가 너무 제 취향이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애니를 시청했는데 정말 눈과 귀가 호강하는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작화와 연출이 우수한데 왜 인기가 없었나 싶으실 텐데 스토리가 급발진하는 부분들이 많고 모든 복선을 회수하는 마지막 화는 생각보다 불친절하게 끝났습니다. 저도 12화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작품 블루레이 소책자에서 확인했는데 아무리 프로기라지만 이걸 안 알려준 건 살짝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간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쿨이라면 정말 많은 걸 담을 수 있었을 텐데 항상 1쿨 애니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애니 특성상 기승전결을 1쿨 안에 다 담아야 하니 캐릭터를 강조하면 서사에 힘이 빠지고 서사를 너무 강조하면 캐릭터가 공감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다 잡으면 명작 반열에 오르는 거지만 명작에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솔직히 가디언 제1형태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날계단 2형태부터는 영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빛의 거인을 원했는데 심연의 재단으로 출발하기 전까지가 서사로 보면 상당히 늘어지고 영양가 없는 에피소드들인데 어린 페리아의 귀여움으로 에피소드를 꽉꽉 채워놔서 생각보다 초반부를 엄청 즐겁게 봤습니다. 초반부가 부실했다는 걸 대본 쓰면서 알았어요. 역시 귀여운 게 세계 최고라니깐. 아무튼 오늘의 애니 리뷰 페리아로 시작해 페리아로 끝난 애니. 애니 내용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지만 나도 나중에 페리아 같은 딸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코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도 10년 안엔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